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성남시 세금으로 시장님의 개인 선거운동을 하십니까? 라는 문자를 네, 이게 이제 저는 잠깐 제가 그 문제 신보라 의원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한번 더 해가지고 이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아, 사실 뭐, 예, 요 비슷한 그렇겠습니까? 내용으로 이제 네네. 더 하고 싶었던 네네.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에 대한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 지금 외할머님이 지금 성남시에 살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양지마을 살고 계신데 제가 양지마을 살았어요. 아, 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만날 수도 있는 분이어서요, 그죠? 네. 예, 양지마을 살고 계신데 그 양지마을 앞에 보면은 제가 저희 그 할아버지 제사랑 추석이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제가 한 달 간격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그 옆에 보면 3대 무상복지에 대해 가지고 현수막으로 광고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좀 놀랐던 것이 보통 그런 거 철거되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1년 동안에 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철거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분당 한 곳만 지금 7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말은 거의 하루에 한 4, 50개씩 띄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어쩌다 보니까 그런 정책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불법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이의를 제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준비 많이 하셨어요. 준비 많이 하셨는데 네. 대전제가 잘못됐죠. 공익 현수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하고 계신 거죠. 저희 노원청만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광고물 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공익 그 광고물은 못되게 돼 있어요. 못되게 돼 있고 정당 현수막도 못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히 3대 무상복지 관련된 거는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적이 안 돼요. 신청 안 하면 기회를 잃게 되고 그러면 못 받게 됩니다.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죠. 신청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죠. 산후조리비. 신청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 받게 돼서 조례. 이거 당연히 알려줘야죠. 근데 그거를 시정 홍보 아니냐, 성과 홍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그 문자에 하는 얘기, 시 돈으로 개인 홍보하는 거 아니냐. 원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뽑힌 대리인이 행정을 잘해서 맡긴 권한을 잘 행사해서 인기를 얻어서 다시 또 권한을 부여받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죠. 이게 대중에게 유리한 정책 집행하고 잘하고 또 인정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거지 내가 안 한 거를 했다고 뭐 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3대 무상복지를 보면은 타겟이 확실합니다. 무상교복, 네. 그 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모두가 주로 이제 10대부터 30대까지 네. 부모 세대를 놓고 보더라도 장년층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적 타겟팅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정치적 의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오해라는 거죠. 네. 저희가 청년이나 이제 교육복지, 보육복지를 중시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장애인 복지 예산은 이미 제가 취임한 후에 3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네. 그 제일 취약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장애인 단체 간부 인건비를 100만 원 주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대개 행사비나 이런 거를 조정하거나 해서 좀 비공식적으로 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다 금지시키고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죠.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 택시도 법정 대수가 42대인가 그러는데 10대인가 밖에 없어요. 그런 거 다 사고 그 운영비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노인들 10만 원씩 받는 일자리 뭐 이런 것도 하고 저 급한 거 먼저 하고 또 보육복지들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또는 복지관 복지사들 지원금 올리고 그런 것들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요것이 정부가 막으면서 유명해진 거지 요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죠.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강근재 시장님 언급하신 것 중에 이제 예산이 실제 한 1.2%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실제, 추가된 어떤 그 복지 예산 이외에도 보면은, 삭감된 예산들도 보면 시의회에서 지적들을 합니다, 보면은. 물론 시장님께서 뭐 SOC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했다고 지금 하시지만은, 당장 2015년도에,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무상교복으로 한 25억 정도 예산이 추가된 것에 반해가지고 교육환경 개선비가 한 25억 정도 감소했다라는 지금 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교육환경 개선비라고 한다면은 뭐 학교 내 성면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줄고 교복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건 사실 일각에서 보기에는 윗돌 빼서 아랫돌 빼서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똑 떼내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성남시는요, 교육 관련 예산을
그 프로그램 예산만 200억을 늘렸습니다.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200억 지원, 추가 지원, 새로 지원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난리가 났었죠. 2015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200억의 프로그램 예산은 뭐냐면 다른 지역이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교육 지원 예산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식비, 무상급식 예산, 두 번째는 시설 지원 예산.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200억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지원, 예를 들면 뭐 토론 수업 지원이라든지 체험학습 이런 거 지원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 교복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예를 들어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떼우려고 고 깎아서 이거 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 교복 무상 교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뭐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겠지만은 이번에 진행하면서 원래는 현물 지급도 고려 대상에 넣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원회 선정 과정도 이제 조례를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현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너무 조급하게 혹자들은 대권 스케줄을 맞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정책을 만들 때 네. 아주 복합적으로 만들어요. 네. 저는 지금 교복의 문제가 뭐냐면 무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3국에서 싸게 만들어 와서 대기업에 그 상품만 붙여서 비싸게 마진 붙여 팔잖아요. 그거보다 국내 생산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시 안에 교복 생산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그러면 성남시 내 고용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소송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생산을 위탁을 했다가 이 사업이 취소되면 그 사람의 손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조합은 다 만들어 놓고 조합 구성이 다 돼 있어요. 생산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냥 내년에도 현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전현금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부에서 소송하고 이러니까 혹시 진짜 만약의 경우에 못하게 되면 준비한 사람도 어떡합니까? 저는 요 교복 지급을 하면서도 단순히 학생이 득만 보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지역 경제의 일자리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급하는 여기도 알겠습니다. 그럼 상품권 주식이 나올 뻔했네요. 상품권을 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교복을 사야 안 파나요? 지역에서? 교복은 못 사죠. 왜냐하면 교복 매장은 일종의 체인점들이라서 상품권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자, 이 3번은 이 이재명 성남시장 하면 떠오르는 무상 3종 세트를 가지고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거 하나 토론이라고 마지막에 시간 그 얘기 다 잠깐만요. 됐어요, 이게 시장님. 내가 이거 하려고 아껴놨는데 뭐요? 잘라. 30초. 이게 철학의 문제거든요. 정해진 예산을 제가 세금을 더 걷은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 받은 것도 아니고 빚낸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돌려줄 수 줬다면 칭찬해야죠. 그걸 제가 그러면 도로에다 그 공사하는 비용을 많이 날리면 좋습니까? 그냥 이거는 사실은 그 복지를 말씀하시려고. 늘리는 거는 국가의 의무고 헌법 네. 34조 2항 국민의 권리다. 이거를 공짜니 포퓰리즘이니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알겠습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